안녕하세요 여러분. 찐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100번째 영상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모든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은 바로 프로 일잘러의 5가지 꿀팁이라고 하는 이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19,000명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청하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영상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조회수지만 저에게는 정말 꿈같은 조회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좋은 컨텐츠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업무 습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의 그 2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프로 일잘러들의 보고서에는 항상 3가지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3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일 잘하는 사람을 구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가늠하세요? 근면성실한 태도, 리더십, 순발력, 창의력 등등 많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전부 요약해서 알 수 있는 보고서를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회사 업무는 보고서로 시작해서 보고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보고서를 만들고 또 타인의 보고서를 읽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메일이나 파일로 대부분의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게는 오늘날의 일정을 보고하는 작은 메모 보고에서부터 크게는 팀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다른 회사에게까지 배포되는 수많은 동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고서를 프린트하는 일보다 파일을 전달해서 개인 PC나 또는 회의실에 있는 프리젠터에 띄워서 여러 명이 공유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입사해서 일을 배울 당시에는 보고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 보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고서는 적당히 쓰더라도 상사 앞에서 나의 보고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상대에게 전화를 거는 것조차도 메신저로 통화 가능하실까요? 먼저 문자를 보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보고서를 상대방이 받아보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회신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신의 보고서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잘러의 보고서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지금 작성 중인 보고서가 있다면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더 좋겠네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거 어떻게 작성하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보통 회사마다 보고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식 안에 어떻게 채울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죠. 또 긴 시간 숙고해서 만드는 보고서보다 단기간 내에 작성하는 보고서가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고민보다는 일단 채울 자료를 찾는 것으로부터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일잘러들은 어떻게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의 출발선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든 짧은 보고서든 보고서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왜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왜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보고서는 10중 8구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런 말이죠. 일 잘하는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면 3가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제안을 하는 것인지,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보고서의 목적이 철저하게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일잘러의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은 왜 상대방이 이 보고서를 읽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상대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이 작성 중인 보고서에 다 들어있다면 여러분의 보고서 작성 능력은 최소한 중상위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조금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공유된 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 가지 중요 사항이 모두 빠져있는 보고서가 태반은 될 겁니다. 여러분, 보고서는 내 서랍 속에 넣어둘 일기장이 아닙니다. 널리 공유하고 발표해야 되는 내 이름으로 나가는 정식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보고서라도 목적과 주장, 그리고 상대의 관심 유발 포인트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빠져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셨다면 조금 폄하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보고서를 작성하신 게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보고서를 굉장히 예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보고서를 열심히 킵해서 자주자주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쁘다고 느낀 보고서는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뜻이죠. 물론 겉만 번지르르한 보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용이 탄탄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요. 내용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예쁘게 작성하는 일종의 미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은 단시간에 절대 습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쁜 보고서를 벤치마크해서 따라 해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것과 동시에 미적인 부분도 함께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민해야 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보고서의 목적이죠.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장도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해야 하듯이 시작은 설득인데 결론이 정보 전달로 끝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면 파워포인트 최상단에 이것이 설득인지 제안인지 정보 전달인지를 큼지막하게 기록해 놓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좌측 상단에 써 있는 설득이라고 하는 보고서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신의 목적지를 잃지 않고 방향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물론 작성이 끝나면 설득이라는 단어는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담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죠. 다시 말해 보고서에는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 업무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치는 보고서와 이메일, 그리고 메신저, 회의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시간에 상대방이 내 보고서를 열어서 훑어보는 시간은 1, 2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보고서가 아니라면 잠시 훑어보면서 필요한 정보만 취득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의 작성자의 주장이 상단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보고서를 조금 읽다가 그냥 페이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위쪽에 두세 줄 안에 주장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일잘러들이 보고서는 항상 두 갈씩이어야 한다고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세 번째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은 왜 이 보고서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도 팔아는 제목 장사라고 했어요. 그만큼 책의 제목이 책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이죠. 보고서는 나의 업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보고서가 상대방의 관심을 끌게 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당연하게도 상대방의 가려움을 긁어주면 됩니다. 상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담고 있으면 되겠죠.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담고 있다면 상대방이 이 보고서를 안 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이 푸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대안이나 해결책이 그리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매번 보고서에 그걸 담을 수 있냐는 말이겠죠. 하지만 지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해결 방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고민했던 흔적을 알기 쉽게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딱 맞는 자물통의 열쇠 같은 보고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보고서를 통해서 약간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고서에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대안이나 약간의 해결 팁 같은 것을 꼭 담아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즉슨 보고서를 맹탕하게 만들지 마시고 작은 결론이나 대안을 제시해서라도 항상 보고서를 깔끔하게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메일을 보낼 때 메일을 100% 오픈할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바로 메일의 제목에 상대방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스팸 메일이 아닌 업무 메일 제목에 김경태님 필독이라고 써 있는데 이 메일을 오픈하지 않을 요량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고서를 전달하는 메일의 제목도 조금 신경 써서 상대방이 열어볼 수 있도록 매력적인 제목을 뽑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잘러의 보고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고서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문 용어나 미려한 어휘로 멋지게 작성되어 있는 보고서가 참 잘된 보고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다 전문 영역입니다. 나 자신은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타 부서나 타 회사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나 우리들만이 사용하는 조직의 언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잘 쓴 보고서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어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읽어서 80-9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정말 잘 쓴 보고서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보고서가 어렵다고 혼난 적은 있어도 보고서가 너무 쉽다고 혼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잘러가 되시려면 반드시 쉬운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이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일 잘하는 사람들의 보고서의 3가지 특징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분명히 일을 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의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 3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시고 이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보고서 작성 기술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등산할 때 처음부터 설악산 대청봉에 오를 수 없듯이 여러분의 보고서 작성 실력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노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땀의 결실이 바로 일잘러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